예, 인천여고 박지문입니다. 예, 뭐 파생만기라서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FOMC가 열렸는데 오늘 뭐 크게 기대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결과도 뭐 그랬습니다. 점도표가 발표가 됐는데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것은 뭐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일단 뭐 그렇게 발표가 됐고 아마도 제로금리 유지는 그래도 증시에 좀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5월달에 나온 경기 고용지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게 확실한지 어쩔지 잘 모르겠다 앞으로. 그래서 다소 애매모호한 중립적 스탠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관해서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게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미국도 활동을 재개했고 전 세계가 이제 경제활동을 재개했는데 경제활동 재개하면서 걱정되는 게 이렇게 되면 코로나 또 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확실히 좀 코로나는 퍼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좀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다 그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15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경제활동 멈추면 굶어 죽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경제활동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런 정책당국의 의지가 있으니까 아마도 지표들은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표가 좋아지면 주식시장에는 뭐 호재가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이제 다우지수의 차트인데 오늘은 다우는 좀 내리고 나스닥은 올랐죠. 뉴욕에서 이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보면은 이렇게 이제 다우가 좀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좀 가파르게 상승했죠. 한 5월달 중순부터 한 달가량 가파르게 올라와가지고 좀 조정받는다 그러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좀 조정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전통주가 좀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IT라든가 이런 플랫폼 종목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언택트는 올라가고 큰택트는 내렸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항공주들 내려갔고요, 은행주들 내려갔고, 갭 같은 이런 이제 브랜드 같은 것도 많이 내렸는데, 반면에 이제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게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다시,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같은 거에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요 흐름들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어쨌든 오늘 다우지수의 흐름들을 보니까 좀 조정을 받는데 큰 조정은 없더라. 그래서 좀 조정받는다면 추가 받는다면 한 이 정도 장기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드디어 10,0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오늘 10,020에 끝났는데 좋죠. 팡류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전고점에서 훌쩍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나스닥도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10,000포인트 축포는 좋은데 좀 부담은 서러워요. 그래서 오늘 팡류가 또다시 상승했지만 관련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또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어쨌든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승의 중심은 역시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하고 플랫폼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를 보겠는데요. 테슬라는 정말 깔끔하죠. 신의 주식 테슬라. 드디어 이제 $1,000를 넘어서 $1,025까지 왔습니다. 전고점을 훌쩍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2020년대는 이제 전기차의 시대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3% 정도 마켓쉐어 전기차가 앞으로 2030년 되면 50%에서 70%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것들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 차트는 상당히 깔끔하죠. 갭 상승해서 종가까지 딱 지키는 모습 보니까 전기차 정말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아마존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존도 그동안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근데 지지부진할 때 차트가 이런 거예요. 차트가 이렇게 행보하게 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올랐는데 다만 이제 오늘 아마존의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 윗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차익 매도가 윗꼬리가 길죠 이렇게. 그래서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또 이렇게 너무 낙관적인 생각만 가져서 안 되겠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매수한다면 좀 저점 매수, 조금 소량식 매수 이런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인데, 중국 보시면은 이렇게 21선 행보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주가 중심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다우지수랑 비슷하게 조금 이제 오르긴 올라가는데, 자꾸 이게 좀 뭔가 좀 걸리는 듯한 단기 상승에 대한 폭을 좀 의식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여기서 조금 이제 매물 소화해야 될 겁니다. 매물 소화하면서 뭐 빨리 갈 필요 없잖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상승 추세는 유지하면 되니까. 자, 오늘 파생만기니까 파생만기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코스닥도 봐야겠죠. 코스닥은 뭐 나스닥처럼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상승 각도를 보니까 요즘은 조금 좀 눕는 모습, 조금 쉬어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씩 매수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방어적 매수, 이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종목군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전기차 2차전지, 하나는 또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종목군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어제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경기 민감주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기 민감주에서 현대차 이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 오늘 카카오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카카오 차트. 카카오가 어떤 모습인가. 어제도 제가 카카오를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말고 조금 방어적으로 대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좋은 매수 자리를 잡아드리겠다 그랬는데, 분명 오늘까지 모습 보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강력한 상승은 아닙니다.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맞아요. 하지만 주가가 좀 내려오질 않고 있죠. 내려오지 않으면 또 우리 불안해지잖아요. 이 카카오도 없는 분들, 있는 분들이야 그냥 들고 계시면 되는데, 없는 분들은 야 이거 또 카카오 못 사는 거 아니야,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안한 분들, 카카오 네이버 없는 분들은 그냥 소량씩 구달 매수하자. 소량씩 뭐 주가가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23만원까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면서 소량 분할 매수, 이게 맞지 않냐. 이거 뭐 기다리다가 또 올라가 버리면 더 또 안타까워지니까, 없는 분들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천천히 소량으로 분할 매수하자, 이런 개념이 좋고요. 또 삼성 SDI도 마찬가지인데,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급등 나왔다가 지금 행보하고 있는데, 이게 내려오면 좋은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또 불안해지잖아요. 없는 분들 불안해지니까, 이것도 삼성 SDI 같은 것도 없는 분들은 소량 분할 매수 좋지 않겠냐. 소량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죠. 어차피 플랫폼과 전기차는 다음 세대 4차 산업혁명의 주도 중심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현대차 같은 이런 이제 가치주 개념, 좀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반등이 필요한 가치주. 현대차 기아차는 사실 또 이제 전기차의 또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 현대차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돌파할 때 물량 실른다. 이게 제12분모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고요. 여기 이제 11만 한 7천원 정도, 여기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물량을 좀 실어보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역시 바이오가 강합니다. 오늘 파생만기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좋을 것 같고,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재료주가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한올바이오, 오랜만에 신약주의 대표 한올바이오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2주가량 이렇게 장기 라인을 갖다가 어렵게 행보하다가 이제 어제 돌파 나왔거든요. 되게 이렇게 돌파 나오면은 그 다음엔 좀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USA도 있고 하니까, 또 다음 주에 당뇨학회도 있죠. 이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보시면서 한올바이오 조금 길게보다는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가 이제 어제 ABL바이오를 말씀드렸는데, ABL바이오가 또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ABL바이오가 이중항체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이번에 빅파마하고 지금 컨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 수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뭐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하면서 어제 상 나왔고, 이제는 이제 ABL바이오가 대략 한 34,000원짜리가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이제 중심입니다. 여기가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34,000원을 돌파하는가 하는 거하고, 주가는 34,000원 돌파하는가, 또 재료가 어느 정도의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는가, 계약금 얼마나 받았는가, 이런 것들 좀 보면서 내용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니까 유튜브에서 인천요 곽지문 검색하셔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갑니다. 8시 10분부터요. 10분부터. 조예쁜님, 8시 10분부터 방